니체의 경고 약하면 지배당한다. 위버맨 씨가 필요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강렬하죠? 니체의 경고 약하면 지배당한다. 그래서 위버맨 씨가 필요하다. 프리드리히 니체, 이름만 들어도 어렵고 철학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 바로 지금 이 순간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착하게 살라고 배웠을까요? 왜 항상 양보하고 참고 이해하라고 들어왔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용당하고 지배당하는 건 아닐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함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니체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니체는 누구인가? 프리드리히 니체는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난 철학자입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이론만 쓴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니체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집안 분위기는 엄격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니체는 성장하면서 점차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누가 정한 규칙인가? 정말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 니체는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천재였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심각한 두통과 시력 문제, 그리고 여러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쓴 철학이니까 부정적이고 어둡겠구나.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니체는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을 긍정했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더 강해지는 법을 배웠죠. 니체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니체가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증명한 진리였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글을 썼고 생각했으며 세상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말년은 비극적이었습니다. 1889년 그는 정신적 붕괴를 겪고 이후 10년간 정신 이상 상태로 지내다가 19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그의 저서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뒤 그의 사상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니체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들이 너무나 근본적이고 너무나 본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는 죽었다 니체의 선언. 니체의 가장 유명한 선언 중 하나가 바로 시는 죽었다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니체는 무신론자였구나. 종교를 반대했구나. 하지만 이것은 니체 사상의 표면만 긁은 해석입니다.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은 단순히 종교적 신의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서양 문명 전체가 의존해왔던 절대적 가치 체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천 년 동안 서양 사회는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서 움직여왔습니다. 성과 악, 옳고 그름, 도덕과 비도덕. 이 모든 것의 기준이 신이었습니다. 신이 말했으니 옳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 따라야 한다. 이것이 절대적 진리였죠. 그런데 니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신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만약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가치는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가? 이것은 엄청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죽으면 그와 함께 도덕도, 선악의 기준도, 삶의 의미도 모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허무주의의 도래라고 봤습니다. 모든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시대, 사람들이 뭐하러 사나? 의미가 뭐가 있나? 라고 물어대는 시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니체는 이것을 단순히 비관적으로만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좋아, 낡은 가치가 무너졌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 차례다. 니체에게 신의 죽음은 해방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온 규칙에 억눌릴 필요가 없다. 이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이 니체가 본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누가 정해준 규칙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해주는 권위가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새로운 인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강한 인간. 그것이 바로 위버맨시입니다. 주인의 도덕, 노예의 도덕. 니체의 사상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입니다. 니체는 역사를 통틀어 두 가지 유형의 도덕이 존재해왔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도덕입니다. 주인의 도덕은 강자의 도덕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귀족들, 전사들이 가졌던 가치관이죠. 이들에게 좋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힘, 용기, 자긍심, 고귀함, 아름다움, 창조성. 이들은 자신들이 강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약함은 나쁜 것이었고 강함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긍정했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고귀하다. 나는 가치 있다. 반대로 나쁨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약함, 비겁함, 천함, 추함. 주인들은 약한 자들을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극적인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것은 나와 다르다. 저것은 열등하다는 정도였죠. 그런데 두 번째 도덕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예의 도덕입니다. 노예의 도덕은 약자의 도덕입니다. 니체는 이것이 기독교와 함께 서양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봤습니다. 노예의 도덕에서 좋음은 무엇일까요? 겸손, 온유함, 순종, 이타심, 동정심, 희생. 눈치채셨나요? 이것은 모두 약자의 덕목입니다. 힘없는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킨 가치들이죠. 니체는 이것을 원한에서 태어난 도덕이라고 봤습니다. 프랑스어로 르상티망아리에스센티아이엠이엔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깊고 응어리진 분노입니다. 노예들은 주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힘으로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치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너희의 힘? 그것은 폭력이다. 악이다. 너희의 자긍심? 그것은 오만이다. 죄다. 우리의 약함? 그것은 겸손이다. 선이다. 우리의 무능력? 그것은 온유함이다. 미덕이다. 이것은 천재적인 전복입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이 전복은 성공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면서 노예의 도덕은 서양 문명 전체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문제를 봤습니다. 노예의 도덕은 부정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좋다가 아니라 저들은 나쁘다에서 시작하죠. 이것은 원한과 복수심에 기반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함, 창조성, 생명력 자체를 부정합니다. 니체가 본 기독교 도덕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삶을 긍정하는 도덕이 아니라 삶을 부정하는 도덕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 참고 견뎌라. 이 세상의 즐거움? 죄다 금하라. 진짜 삶은 죽은 뒤 천국에 있다. 지금은 그냥 고개 숙이고 순종하며 살아라. 니체는 이것을 삶에 대한 반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우리에게 주인의 도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걸까요? 무조건 강자가 되고 약자를 짓밟으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니체가 진짜로 원한 것은 새로운 도덕입니다. 주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의 도덕. 원한이 아니라 긍정에서 나오는 도덕.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환호하는 도덕. 그리고 이런 새로운 도덕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위버맨시입니다. 사부 위버맨시란 무엇인가?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위버맨시. 독일어로 BERMENSCH라고 쓰는데 영어로는 보통 슈퍼먼 또는 오버먼으로 번역됩니다.
한국어로는 초인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위버맨 씨를 단순히 슈퍼맨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 씨는 근육질의 영웅이나 하늘을 나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버맨 씨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위버맨 씨는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입니다. 지금의 인간을 넘어선 존재. 하지만 이것은 생물학적 진화가 아닙니다. 정신적, 가치적 진화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위버맨 씨 사이에 걸쳐진 밧줄이다. 무슨 뜻일까요?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했듯이 인간은 위버맨 씨로 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그 중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물도 아니고 위버맨 씨도 아닌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위버맨 씨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극복입니다. 위버맨 씨는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섭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를 부수고 내일의 더 나은 나를 만듭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몰락하고 싶은 자들만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너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몰락한다는 것은 지금의 자신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극복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치의 창조입니다. 위버맨 씨는 남이 만든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사회가 말하면 위버맨 씨는 묻습니다. 왜? 누가 정했는데? 위버맨 씨는 스스로 가치를 만듭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의미 있고 없는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삶의 긍정입니다. 위버맨 씨는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고통도, 기쁨도, 모순도, 혼란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삶을 긍정합니다. 니체에게는 영겁회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똑같은 삶을, 똑같은 고통을, 똑같은 실수를 영원히 되풀이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지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위버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궁극적인 삶의 긍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운명의입니다. 라틴어로 아모르 파티에머 FATI,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위버맨 씨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입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나는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고통도, 좌절도, 배신도 모두 자기 성장의 재료로 바꿉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고독의 수용입니다. 위버맨 씨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버맨 씨는 무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위버맨 씨는 선한가, 악한가? 니체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선과 악은 노예의 도덕이 만든 구분입니다. 위버맨 씨는 선악을 넘어섭니다. 위버맨 씨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선한가?가 아니라 이것이 삶을 긍정하는가?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입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봅시다. 약하면 지배당한다. 그래서 위버맨 씨가 필요하다. 이것의 의미는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약한 상태로만 산다면, 즉 항상 양보하고, 참고, 희생하고, 순종만 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도구가 됩니다. 이용당합니다. 지배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당신의 약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참을 줄 알면 그들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당신이 희생할 줄 알면 그들은 계속 요구합니다. 당신이 거부하지 못하면 그들은 당신을 이용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경고합니다. 약함은 미덕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악해지라는 것인가? 타인을 짓밟으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해결책은 위버맨 씨가 되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알고 동시에 삶을 긍정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위버맨 씨로 산다는 것. 자, 이론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2025년 현대 사회에서 위버맨 씨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SNS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노예는 무엇일까요? 바로 좋아요와 조회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합니다. 위버맨 씨는 묻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삽니다. 둘째, 소비사회의 가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면 행복할 거야. 이것이 있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위버맨 씨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것을.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셋째, 희생자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희생자 서사가 넘쳐납니다. 나는 피해자야. 세상이 나한테 이랬어. 부모가 이랬어. 사회가 이랬어. 물론 진짜 피해는 있습니다. 부당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버맨 씨는 영원히 희생자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나를 다치게 했어. 하지만 이제 나는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 거야? 과거의 상처를 미래의 힘으로 바꿉니다. 넷째, 편안함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클릭 한 번으로 음식이 배달되고 스와이프 한 번으로 오락이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버맨 씨는 알고 있습니다. 성장은 편안함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불편함, 도전,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진다는 것을. 다섯째, 자기만의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집, 차. 사회가 정해준 성공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버맨 씨는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라고 말한 건가? 그리고 자기만의 답을 찾아갑니다. 설령 그것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도. 여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실패를 죄악시합니다. 실패하면 루저. 실패하면 끝. 하지만 위버맨 씨에게 실패는 배움입니다. 실패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실패도 그중 하나입니다. 일곱째,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금기시합니다. 이것은 말하면 안 돼. 저것은 생각하면 안 돼. 위버맨 씨는 자신의 진실을 말합니다. 물론 타인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스마트폰을 봅니다. 계속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위버맨 씨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고독은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위버맨 씨가 되는 것은 위험한가?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 사상 아닌가요? 니체의 사상이 나치에 악용되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니체가 죽은 후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트는 니체의 저작들을 편집하고 왜곡했습니다. 그녀는 나치 지지자였고 니체의 사상을 나치 이데올로기에 맞게 변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니체의 사상을 읽어보면 그는 반유대주의를 경멸했고 민족주의를 비판했으며 국가주의를 혐오했습니다. 니체는 오히려 좋은 유럽인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위버맨 씨는 특정 인종이나 민족의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정신적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위버맨 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종, 국적, 성별과 무관합니다.
또 다른 우려는 이겁니다. 위버맨 씨가 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버맨 씨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버맨 씨는 주는 자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넘치기 때문에 줍니다. 부족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워서 나눕니다. 위버맨 씨는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버맨 씨는 자신을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니체의 사상을 통해 긴 여행을 했습니다. 신의 죽음, 주인과 노예의 도덕, 그리고 위버맨 씨.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남이 정해준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가세요.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세요. 과거의 상처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힘으로 바꾸세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사세요.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위버맨 씨가 되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높이 올라간 자는 누구나 언젠가는 아래를 내려다보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올라왔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힘이 된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걸음씩 올라가세요.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오늘의 나, 오늘의 나를 넘어서는 내일의 나. 그렇게 당신만의 위버맨 씨가 되어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